그리고 이제 아까의 메시지에서부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컨텐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항상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이 고민 다 끝나요. 수익화에 대한 부분, 협찬도 그쪽에서 제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더 증폭시키는 법도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계정을 이렇게 쉽게 키우고 이렇게 확 만드는 것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성공의 기미가 보이는 거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한 1년 정도면은 넉넉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다른 계정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조그만 어떤 언론사 같은 거, 왜 뉴스 이런 조그만 뉴스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랬더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니까 아, 그럴 거면은 지금 내가 돈 써가지고 누구한테 마케팅 맡길 게 아니라 나 차라리 한 6개월 정도면은 해서 마케팅 채널을 만들고 내가 그냥 운영하는 게 낫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출판사 협찬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 금액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내 브랜드의 트래픽이라는 게 생겨버리며 협찬 수익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까지 당연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케팅 어떤 채널을 소유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 채널 소유, 이게 이제 굉장한 큰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는요, 일반적으로 뭐 사업하시거나 뭐 자영업 하시거나 뭐 옷을 파시든 치킨집을 하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세무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투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공구를 막 큰 폭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구는 이제 수수료 베이스죠. 수수료 베이스다 보니까 한 20%에서 이제 오늘 저희 그 내부에 저희 코치님이 한 8만이 넘는 인플루언서인데 그분 여자친구도 인플루언서로 만들었거든요. 1만 넘게 2, 3만 됐나 봐요. 근데 그 계정이 한 50% 수수료까지 또 받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실제 사례예요. 오늘 여러분 드릴 강의 준비하다가 논의하다가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강아지 샴푸를 팔았는데 한 20개 팔았나 봐요. 근데 그 저기 업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많이 파셨네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힘들다. 의외로 생각보다 파는 게 힘들고 컨텐츠도 계속 올려야 되고 근데 한 개만 올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협찬은 사실 한 개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나마 성과가 안 좋으면은 보너스를 한두 개 넣어주면은 그만인 건데 이 공구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성과를 내고 후에 입금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못 팔면은 좌절할 확률도 굉장히 많고 수수료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으로 반반입니다. 그러나 공구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구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0.1%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처에서 공구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 않고 또한 그 어떤 이 기질상으로 좀 많아야 돼요. 막 이렇게 저는 그게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이걸 먹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카도 자주 찍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콸콸콸콸 마시는 것도 해야 되고 여기 막 알약도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보여줘야 되고 막 이걸 사진 여러 개 찍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질상으로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편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공부만 보고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기질적인 그런 필요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공부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고민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공부가 잘 될지 안 될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항님 답변 어렵지 않아서 50만 원이 협찬 한 건입니다. 50만 원 협찬 한 건. 근데 이제 저희가 비용이 조금 높게 잡는 이유는 특정 노출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케어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주고 맡기면 5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 큰 돈을 받으면은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광고주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그래서 서비스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왜 아이폰 사면은 애플케어 등록하는 것처럼 보험처럼 안전하게 광고주의 노출량을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라 비용을 조금 높게 산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 판매죠. 제품 판매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부터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입도 있고, 뭐 위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분야의 막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사입 같은 경우는 내 돈을 크게 써야 돼서 리스크가 있고, 위탁 같은 경우는 수수료 먹는 거니까 이것도 비용의 한계가 있지만, 결국 제품 판매로 들어가잖아요. 제품 판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공개한 릴스를 타고 여러분들 계정에 왔는데, 제품 설명만 가득하고, 제품 홍보하려는 것만 가득하면 팔로우 할까요? 아니요, 팔로우 하지 않죠.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제품만 가득하면은 당연히 판매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브랜드 계정들 있죠. 브랜드 계정들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진짜 키우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로 팔아,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좋은 제품,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이 저희는 이 기능도 있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거 한 10개, 20개 기능을 모두 드려요 하면 사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이제는 기능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파는 걸 사고 싶어 해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파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사게 하는 게 지금 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이제 저희 뭐 보통 10만 미만의 그 팔로워를 가지신 분들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0만 이상을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다 이제 10만 넘고 싶으시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를 들면 컨설팅 비용으로 500에서 1000 정도 받으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완전 공감하세요. 이게 컨설팅 혜택이 뭐냐? 얼마나 많은 걸 해주냐? 성과가 얼마 만에 되냐?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가에서 2, 300선에서 4, 500선, 6, 700선 혹은 제가 이제 컨설팅에서 990에서 또 6천만 원 넘게 버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름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파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채팅에 치세요. 신뢰, 신뢰. 고객들한테서 신뢰를 많이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빈 물컵에 물이 채워지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뢰가 물이라면은 물잔이 차고 넘치도록 신뢰가 쌓이면 거기서부터 결제가 나와요. 결제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고객이 뭔가 돈을 쓸 때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신체 고통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만큼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죠. 근데 이거를 가장 크게 아무 느낌 없이 당연히 해야지라고 카드를 꺼내서 긁게 만드는 게 바로 신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컨텐츠를 올리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 가장 먼저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고, 그 다음에 이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유입이에요. 그 얘기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와 수많은 광고 컨텐츠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거를 보게 만드는 게 유입형 컨텐츠겠죠. 이거 봐라 하면서 막 팔을 흔들기도 하고 이상한 뭐 가발을 쓸 수도 있겠죠. 시선을 끄는 컨텐츠가 유입을 하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른 신뢰를 주는 컨텐츠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나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방식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구조나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형태나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안에서 고가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된 것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 이후로 돈을 좀 잘 벌고 고가를 끊어내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한번 쓱 보세요. 엄청 자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상업성이 없는 컨텐츠들, 특히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철저하게 연구해 본 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지 못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을 해서 신뢰를 얻고 신뢰를 기반으로 고액 결제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전략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조금 많이 휘었지만 제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큰 돈을 번다 하시더라도 결국 이 뒤에 뭘로 넘어오시냐면 결국은 지식 서비스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품 판매만 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장기적인 안정성, 수익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겠죠.